자,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단원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그 국제적인 약속을 해. 결론은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고 보존합시다 였어. 왜 보존해야 되냐? 저 생물들이 결국엔 다 자원이거든. 언제 어떻게 사람에게 유익하게 사용될지 모르는 애들이란 말이야. 다 보호하고 유지합시다 이런 내용의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론들이야. 첫 번째 이제 생물 다양성을 세 가지의 측면으로 정의하는데, 첫 번째가 유전적 다양성, 두 번째가 종 다양성, 세 번째가 생태계 다양성이야. 유전적 다양성을 우리가 앞 시간에 변이라고 배운 거. 변이 한 종 안에서의 차이점. 결국 그게 유전자 차이로 나타나는 거잖아. ATGC 염기 차이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저게 변이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종 다양성은 한 지역 안에서 다양한 생물 종들이 살고 있을 때 그때 종 다양성이 크다고 하고, 생태계 다양성은 옆에다 적어놔. 서식지의 다양성이야 이게. 서식지의 다양성. 서식지라고 하는 건 일종의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잖아. 그 환경이 다양해야 된다는 거거든. 인간 삶의 습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습지를 다 메꿔갖고 도시로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이따가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이거 봐.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유전자 차이였어. 유전자 차이에 있어서 형질이 달라진다. 즉 변이가 나타난다는 거고, 얘가 밑에 나왔지? 앞 시간에 배웠던 변이랑 똑같아. 뭐 바지락의 모양이 다르다. 그다음에 나비도 뭐 패턴이 다르고, 불가사리도 모양과 색깔이 다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되는 거고, 이게 유지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야지 그 종이 보존이 돼. 여기 보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는 개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 즉 멸종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 얘기거든. 만약에 인간이 이분법으로 분열한다고 쳐봐. 이분법으로 분열해서 자손을 낳는다고 치면은 병모가 병모를 계속 낳는 거야. 두 개 나눠줘갖고 병모 둘, 또 나누고 병모 넷 이런 식으로 병모가 막 늘어난다고 쳐. 근데 하필이면 병모가 코로나에 약하네? 그럼 코로나가 돌면은 내가 기껏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 나의 복제품들이 한꺼번에 멸종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거야. 잘 보면은 그렇게 큰 전염병이 돌았을 때 죽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와중에 또 사는 사람도 있어. 뭐 스페인 독감 때 싹 죽었냐? 아니잖아. 살아남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한 가능한 이유, 그런 게 가능한 이유가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또 적합한 애 살아남았다는 거지. 종이 멸종되는 걸 막아주는 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의 의의다. 다음에 여기 그 대표적으로 유전적 다양성의 필요성이 있어. 원래 바나나는 씨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씨 없는 바나나를 기른 거야. 씨가 없으면 어떻게 번식하냐라고 할까봐 해주는 얘기인데, 식물은 무성생식도 가능해요. 줄기 같은 거 뜯어다가 심어놓으면 또 거기서부터 식물체가 자라. 굳이 뭐 종자를 이용해서 번식을 안 해도. 보면은 그 예전에 미셸 품종이라는 걸 쓰다가 지금은 캐번디시 품종으로 바뀌었어. 왜 그랬냐? 전염병이 들어가고 싹 죽었거든. 이 미셸 품종 특징이 이 곰팡이에 의한 파나마병이 굉장히 약했대. 그러니까 파나마병이 도니까 싹 다 죽어버린 거야 미셸이. 그래갖고 저 바나나는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이 파나마병의 저항성이 있는 캐번디시 품종으로 다시 이렇게 번식해갖고 우리가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의 필요성이다. 다양해야 그 와중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 만약에 세상에 이제 미셸 품종밖에 없었으면 이제 바나나 더 이상 못 먹는 거지. 뭔지 알아? 다음 두 번째 종다양성인데, 일정 지역에라는 표현 나오지. 일정 지역에 얼만큼 종이 풍부하는데 그 두 개를 같이 봐야 돼. 첫 번째가 그 종의 수를 봐야 되고, 두 번째가 균등한 걸 봐야 돼.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거든. 종다양성은. 자, 왼쪽 봐봐. 그림 가를 보면 4개 종이 있어. A, B, C, D. 오른쪽에도 보면은 요 4가지 종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랑 그럼 종의 수는 똑같잖아. 근데 균등한 정도로 보면 왼쪽이 더 균등해, 오른쪽이 균등해? 균등이라는 뜻은 뭐야? 왼쪽이 균등하지? 그래서 가를 보고서 우리는 종다양성이 풍부하다고 표현하는 거야.
여기 밑줄 보나 가가 종다양성이 높다. 왜?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고르게 분포하니까 종다양성이 높다. 종다양성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그 복잡한 먹이 그물이 형성돼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 표현이 나와. 옆에다 그냥 적어놔. 생태계 평형 유지. 종이 얼마 없으면은 이 먹이 관계가 굉장히 단순해지거든. 그 단순한 상태를 먹이 그물이 아니고 사슬이라고 해요. 먹이 사슬. 즉 A종을 B가 먹고 B종을 C가 먹고 C종을 D가 먹는다고 치면 뭐 우연한 기회로 B가 멸종됐을 때 C, D가 다 죽어. 근데 여기 생태계가 복잡해갖고 뭐 1도 있고 2도 있고 뭐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고 이런 식이면은 B가 멸종해도 딴 거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야 얘가. C가 B 안 먹고 알파 먹고 베타 먹고 이렇게 살면 돼. 얘 입장에서 A가 없어지면 1번 먹거나 2번 먹으면 돼. 그런 식으로 해서 생태계가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게 핵심. 복잡할수록 생태계 유지 유리하다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생태계 다양성인데 이거 서식지의 풍부함이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의 다양성. 이게 중요한 게 환경이 다양해야 종도 다양해지고 종도 다양하게 있어야 그 안에서 유전적 다양성도 확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체크해놔.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도 같이 높아진다. 여기 얘들이 나왔지. 이건 뭐 대륙과 해양의 분포, 뭐 위도, 기온, 강수량 등으로 환경을 나눠 놓는데 열대우림이라는 환경, 갯벌이라는 환경, 습지, 산림, 초원, 사막, 호수, 강, 바다 이런 다양한 곳을 다 생태계라고 표현한다고. 이때 자주 나오는 게 열대우림 문제다. 자주 나와요. 열대우림이 가장 종다양성이 풍부해. 세상에 가장 많은 종이 서식하고 있는 게 아마존강인 거 알고 있니? 열대우림 쪽. 두 번째, 이 갯벌과 습지 얘기가 나와. 갯벌과 습지는 육지랑 바다, 수상 생태계랑 육상 생태계가 연결되는 곳이지. 완충지대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지역에는 육상 생명도 살고 있고 수상 생명도 살고 있단 말이야.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종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이거 체크하시고. 다음 얘네들의 기능. 이거 다 묶여갖고 하나의 생물 다양성으로서 생태계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얘기 나오고 뒤로 넘기면 이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 나와. 왜 생물이 다양해야 되냐? 첫 번째, 생태계 평형 유지에 중요하대. 생태계 평형 유지. 생물이 다양해야 하나가 죽더라도 다른 애가 완충을 해주지. 건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이 생물 종 자체가 자원으로 사용돼. 대표적으로 의복의 재료, 목화. 누가 내려갔지? 누가 가져왔지 이거? 운이점이 어디다 나왔어? 여기다 어디다 나왔어? 항문에 나왔어요 하는 새끼 씨가 내가 잊을 수가 없는데 부탁하고 나왔어. 아니 운이점이 그만 좀 넘어가세요. 부탁함이 이제 생겨서 갖고 온 이거 덕분에 이제 따뜻하게 우리가 날 수 있는 거지. 선비불도 덮고 이렇게 목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먹이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먹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하냐? 미안하다. 사람한테 먹이라고 했으면 좀 그렇잖아요.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주택 재료에 갖고 나무, 풀도 집 재료로 쓸 수 있는 거 알아? 볏짚, 초가집 몰라? 집으로 이렇게 지붕 만들고 하잖아. 아, 지금 거기 살고 있니? 아무튼 이런 의식주 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생물 자원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가 의약품이야. 이게 종류가 되게 다양해. 이제 학교 교과서 어떤 프린트에서 나오는 거 잘 정리해. 예전에는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였어. 버드나무에서 해열 진통제 나온다는 거. 이게 아스피린 원료야. 근데 여기 얘도 아스피린 원료야. 얘도. 조팝나무. 조팝나무 발음 잘하세요. 그러면 이게 뭐 이름 얘도 되게 특이한 이름이던데. 뭐 D로 시작하는 무슨 약 이름이 있었네. 디기탈리스 심장약. 이름이 뭐냐? 디곡신. 디곡신이라는 신부전 치료제를 만들 수 있대. 뭐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강화한다. 심장 팍 쥐어짤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이 저기 들어있대.
이 교재에 없던 건데 새로 생겼어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의약품의 원료를 다 실을 수는 없잖아. 네, 새로 추가된 애들이죠. 그다음에 이건 알걸? 푸른 곰팡이의 페니실린. 다음 산업용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에너지 생산 및 산업용 재료. 대표적으로 바이오에탄올 같은 거. 석유 대신에 이제 이거 쓰자는 거지. 포도당을 발효하면 알코올이 생겨. 그 술 만들다고 생각, 막걸리 만들 때 생각해봐. 밥으로부터 만들잖아. 바이오에탄올, 그 식물 성분, 식물의 녹말 성분을 발효시켜갖고 바이오에탄올을 얻는다 그 얘기고. 다음 사회적, 심리적 가치는 생태계 다양성 얘기거든요. 생태계가 다양하면 우리 심리적 가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휴식 장소, 여가 활동 장소, 관광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만 있다기보다는 지금 밖에 나가면 좀 멋있는 것도 많잖아.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랜드 캐니언? 아까 봤는데 다람쥐 할 때 그랜드 캐니언 나오지 않았어요? 어니언도 아니고 그랜드 캐니언. 이건 어떤 년이야? 다람쥐 그랜드 캐니언. 박았니? 자, 저기 있어요. 나 지금 저까지 기어갔어. 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하는 원인이 뭐냐? 결국 닌겐이 문제다. 닌겐. 네가 문제다. 첫 번째가 서식지 파괴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삼림사 밀어버리고, 갯벌, 습지 이런 거 다 메꿔갖고 좀 인간이 쓰려고 하는데 그런 게 문제라는 거야. 서식지 파괴. 삼림의 벌채, 숲을 베는 거. 그다음에 습지에 매립해갖고 이제 인간이 살 땅을 만드는 거지. 갯벌 매립하는 것도 있고 간접사. 그다음 밑에 보면은 서식지 단편화라는 얘기 나와. 서식지 단편화. 서식지 파괴 나오고 서식지 단편화 나오는데 단편화가 뭐냐면 도로나 이런 걸 만들다 보면 고속도로나 이런 걸 만들다 보면은 생태계가 찢어져. 그럼 만약에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은 여기랑 여기가 도로 때문에 쉽게 이동할 수가 없는 거지. 괜히 이동하려다가 이제 고속도로 8차선인데 넘어가다가 로드킬 당할 거 아니야.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확 감소할 거 아니야. 이쪽 집단과 이쪽 집단이 달라지게 된다고. 단편화가 문제가 된다는 거고, 특히 뒷부분에 이거 체크해놓자. 이동을 제한하여 고립시킨다.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생태 통로 같은 거 만들지. 다리를 놔준다고. 다리를 네가 놔주냐? 국가에서 놔주지. 그치? 네가 놔줄 일은 없겠지. 그래서 저기 있는 노루가 이쪽 동네를 못 오고 있잖아. 네가 다리를 건드려주진 않을 거 아니야. 나중에 뒤에 보면 이걸 극복하는 방안이 나와. 개인적인 측면이 나오고 사회적인 측면이 나오고 국가적인 측면이 나오고 국제적인 측면이 나오는데 이런 생태 통로 건설하는 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 국가적 수준에서 하는 거야. 일단 구별하는 거 나와야 문제고. 다음 밑에 불법 포획과 남획 자꾸 잡아들이는 게 문제다. 그 코끼리가 무지하게 잡혔었지. 왜? 상아 때문에. 상아를 어디다 쓰는데? 순간 네 이빨 제대로 쓰지 않아. 상아가 아니고 당구공을 만들었어. 당구를 한 장 칠 때 이제 당구공을 만들기 위해서 코끼리를 많이 죽였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불법 포획과 남획이 되는 거야. 보통 이제 호랑이, 곰, 여우 이런 것들 목도리 만들려고 가죽 얻으려고 잡아들이는 거야. 다음 외래종 유입. 이게 아주 지랄 같은 거지. 제일 문제가 천적이 없어. 이 뉴트리언을 들여온단 말이야 외국에서. 왜? 고기로 쓰려고. 고기하고 맛이 있대. 근데 딱 보는 순간 먹고 싶지 않게 생겼지. 쥐새끼 닮았잖아.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야. 뉴트리아 고깃집 전문점을 만들었어. 네 와서 먹을래? 먹으면 소금 돼지고기도 좋겠지. 여기 뉴트리아 간다. 뉴트리아 먹을 거야. 이건 좀 아니잖아. 그래갖고 고기 재료로 사왔는데 식재료로 사왔는데 안 먹으니까 방생한 거야. 방생이 문제인 거지. 천적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동물도 다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얘만 남아. 뉴트리아가 문제다. 이거 전문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줘. 이거 한 마리 잡을 때마다 10,000원이나 20,000원씩 줘. 전문 헌터가 있어. 뉴트리아 잡으러 다니는. 너는 못 잡아. 왜 못 잡냐면 위험해서 못 잡아. 그냥 물어. 문다고. 근데 물면 그냥 하고 물리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날라가. 손가락 잘린다고. 악력이 세갖고 그 앞니가 확 물어버리면 손가락이 날라가. 귀엽다 뉴트리아 하고 손가락 사라져 있다고. 좀
전문 인력들이 헌터들이 작용해서 이제 주인이고. 야 요즘에 여기 황소개구리 없는 거 충격적이지 않냐? 옛날에 이거 황소개구리 여기 있었거든? 교재 안 심려 황소개구리가. 옛날에 황소개구리가 막 뱀도 잡아먹는다고 해갖고 생태계 교란종으로 막 알려줬단 말이야. 내가 니네 나이보다 조금 더 어릴 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그 얘기 해줬어. 황소개구리가 진짜 문제다. 근데 이게 해결 방안이 있대. 해결 방안이 뭐냐? 몸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은 아마 사라질 거래. 근데 그 일이 진짜 벌어졌어. 그 선생님 지금 예언가라니까? 응? 그 황소개구리 이름 자체가 되게 힘의 상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체력이 좋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없어. 최고의 천적은 결국은 뭔가? 닌겐인 거야. 모든 동물의 최고의 천적은 닌겐이다. 그래갖고 싹 다 이제 요즘 잡아가고. 시장 가면 황소개구리 튀겨서 팔던데? 그게 이 양서류나 파충류나 조류나 이제 그 뿌리가 비슷해. 그래서 맛이 치킨이랑 비슷하다. 닭고기 맛이랑 비슷해. 개구리 고기가. 안 먹어봤는데 그렇대. 안 먹어봤는데 닭고기랑 맛이 거의 비슷하네. 그래서 막 이걸 어떻게 먹어요? 뒤집어 이거 맛있다 이지라는 황소개구리 튀김. 아 진짜야. 뭐 그런 거예요. 뉴트리아도 그렇게 따지면 지금 살짝 위험하다. 왜? 몸에 좋다는 소문이 살살 돌기 시작해요. 특히 무슨 소문이 도냐면 약간 그 중국 애들은 그 몸에 좋다고 그러면 그냥 다 먹어. 몸에 좋다고 다 먹는 애들이야. 근데 어떤 소문이 있냐면 곰에 쓸게 이제 웅담? 그게 이제 몸에 좋다는 소문이 있어갖고 돈 많아 갚으면 집에다 곰을 키워. 곰 사육장에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빨대 꽂아갖고 이렇게 코스 달아놨어. 딱 가면 쓰게 싶는 거예요. 하나씩 딱 먹고 출근하고. 그런 다더라고. 나는 우리 집에 없어서 모르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 뉴트리아 담즙과 그 곰의 담즙이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가 만들어지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 결과가 뉴트리아 담즙이 웅담즙이랑 비슷하다. 씨가 마를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잡아낼 거야. 블루기. 이것도 약간 그 고기로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풀어버린 거지. 문제는 뭐야? 천적이 없어. 그 국내 그 물고기를 다 잡아먹는 거지. 뭐 미꾸라지가 됐든 붕어가 됐든. 요즘에 시골 가갖고 낚시하면 얘밖에 없대. 붕어고 나발이고 얘만. 뭐 20-30% 비율이 아니고 그냥 80-90%래. 완전 생태계 작살난 거지. 가시방은 진짜 이건 최악. 일단 펼쳐지면은 그 지역을 덮어. 그 지역을 덮는다는 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광합성을 못하게끔 다 막아버리는 거야. 가시박 빼고는 다 죽어.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닌겐의 개입밖에 없어. 닌겐이 개입해갖고 없애주면 돼. 공무원을 시키겠지. 근데 이게 번식하는 게 이제 7-8월이란 말이야. 뜨거울 때. 뜨거울 때 쟤를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가시박이잖아. 가시가 있어. 큼직큼직한 가지고 가시도 아니고 잔가시야. 피부에 꽂히면 이게 빠지지도 않는 잔가시라고. 그 방호복을 입고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여름에 저거 하게 생겼냐? 그 공무원이 똑바로 하겠냐? 아무튼 공포다. 식물에게 있어서 정말 공포의 대상. 가시박이 터지면 인간밖에 제거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인간조차도 꺼려하는. 왜냐면 방호복 입고 그 한여름에 작업하기 얼마나 힘들겠냐. 참 최악이야 최악. 그러니까 환경오염은 산성비 같은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중금속 이런 것들이 생태계 파괴를 일으킨다. 그럼 뒤로 넘기면 그럼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 개인적 노력. 이거 너가 할 수 있는 거. 에너지 절약하자. 자원 재활용하자. 친환경 제품 사용하자. 그러면 서식지 파괴는 덜 일어날 거 아니야. 에너지를 자꾸 만들기 위해서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거든. 그다음 생물 다양성 중요성 아니고 홍보 활동에 참여해라. 이런 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지. 근데 사회적 국가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가 움직여야 돼. 생태통도 솔직히 네가 할 수 없잖아. 젓가락을 만들어서 그랬더니 시기 시간인 줄 알아. 법 제정하는 거, 국립공원 지정하는 거. 그다음에 그 멸종위기 처한종을 복원하는 거. 그 반달에 가슴 곰 복원해갖고 다시 지리산지로 풀어놨다네. 곰을 번식시켜갖고 풀어놨다.
무섭냐? 나 곰이 너무 무서워갖고. 야 개도 한 이 정도만 해도 무서운데 지금 곰이라니까? 물론 뭐 그리즐리 베어처럼 이만하진 않아. 바다에 가서 니한 반만 해. 근데 니 반만은 개가 움직여도 무서운데 곰이면 더 무섭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얘네가 사람 손을 타갖고 막 쫓아와서 먹이 달라 그러는데 존나 재롱 부리면서 아무튼 좀 많이 변질됐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야생성을 찾아가는 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응? 아 곰이다 귀엽다 하면 어느 순간 네 목덜미를 뜯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곰은 무서운 애들이야. 다음 그 밑에 외래 생물을 이제 통제해야 되는 거지. 검역을 강화한다는 거. 못 들어오게. 환경오염 방지 대책과 뭐 해결방안을 계속해서 시행해라. 이게 이제 국가적,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고 국제적 노력은 다 협약이야. 생물 다양성 협약, 람사르 협약 뭐 이런 협약인데 그 오른쪽에 람사르 협약 관련된 게 나와. 람사르 협약이 뭐냐면 밑줄 거 나온 거 습지 보호 협약이야. 습지. 그 특정 학교에서 다음 중 람사르 협약에 해당하는 습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어. 고창 농구 습지, 창룡 우편으로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저거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친절히 찾아봤어요. 대한민국 람사르 습지 목록이야. 짠. 다 외울래? 미친놈이 내 문제 틀려. 아니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만 외우는가? 저걸 어떻게 다 외워? 다 외울 거야 저거? 이름도 그지같아. 발음하기도 힘들어. 나 아까 읽어보다가 발음도 힘들어갖고 씨. 뭐야? 제주 무령 아리 오름 뭐야 이게? 무지치는 이게 뭐야 이게? 저런 게 있대요. 됐어. 뒤에 문제 한번 다 풀어볼까요?